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 이상우였습니다. 지금 시각 7시 20분입니다. KBS. 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정준희입니다. 금강산에 대해서는 쉽게 해서 우리가 그 제기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어찌됐든 간에 남북 간에 서로 악내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강 사업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흐르고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언젠가 흐르고 악내를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금강산에 대한 뭐 그런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고 또 그쪽에 고향이 있으신 분들이 아직 살아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개가 되면 사실 나쁠 건 없죠. 뭐 그 정도에서 하지 뭐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여기서 뭐 북한에 뭔가를 퍼주면서 할 필요까지 있냐는 잘 모르겠어요. 금강산 관광도 민간 교류이기도 하고 문화 교류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거나 복잡한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요 창출하려면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가고 싶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때 빨리 해야지. 북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자세로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준다 이런 개념이면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강산 일정 구역을 여행 자유 지역으로 만들어서 프리하게 놔둬라. 볼거리 있고 놀거리 있고 그래야 수요를 창출해야지. 남북 교류 협력 차원에서 돈을 얼마 주고 너희들 일정 부분 와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는 시대가 지나서 북한도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리에서 만나본 시민들의 목소리 어떻게들 들으셨습니까? 오늘 주제는 금강산 관광 창의적 해법은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지구에 있는 남측 시설에 대한 철거를 지시한 후 금강산 관광이 존폐기로에 놓였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실무회담을 거절하고 철거 날짜만 문서로 협의하자는 그런 입장인데요. 시설 점검단을 보내겠다는 우리 측 요구에도 아직 응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1998년 11월 18일 처음으로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관광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회장으로도 일반적인 경협 이상의 남북교류 기능을 했는데요. 하지만 2008년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피살 사건 이후로 10년 넘게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 정부는 창의적 해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북미 간 핵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진 가운데 유엔 등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을 방법 찾기란 쉽지 않은데요. 오는 18일로 21주년을 맞는 금강산 관광, 다시 남북을 잇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세 분의 전문가와 깊이 있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듭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십시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 트위터 계정 KBS 오픈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KBS 열린 토론의 주인공입니다. 날카로운 의견과 뜨거운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토론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은 라디오가 진짜입니다. 진짜 토론, KBS 열린 토론. 자,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의 논객 소개하겠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운동에 앞장서고 계시죠? 최문순 강원도지사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분의 전문가도 함께하는데요.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영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저희들이 토론하는 모습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의견도 많이 달아주십시오.
생방송 놓치신 분들 나중에 팟캐스트로도 들으실 수 있고 매일 새벽 1시에 재방송도 됩니다. 자, 이렇게 KBS 열린 토론과 함께할 방법까지 안내해드렸고요. 오늘 토론 주제 금강산 관광 창의적 해법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자, 금강산 관광 사실은 좀 잊혀져 있었던 그런 주제인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 이후로 이제 다시 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남북 대화도 북미 대화도 잘 안 되고 있는 지금에 과연 이른바 창의적 해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뭐 이게 거의 두 갈식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이분들 어떤 입장이신지 간단히 먼저 묻고 그리고 이제 기타 쟁점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뭐 가장 창의적 해법을 고민하실 것 같은데 최은순 지사님 어떠십니까? 창의적 해법이라는 말이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창의력이 잘 안 떠오르는데 저희들은 이제 스몰 볼이라고 그러죠. 야구용어로 작은 교류. 예. 지금 이제 이 남북미 관계가 정상들 간에 너무 장타, 홈런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이 작은 교류, 우리처럼 지방 정부라든지 민간 기업이라든지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래전부터 남북을 오가고 신뢰가 쌓여진 분들이 있습니다. 예. 작은 사업들을 이렇게 활발하게 해줄 수 있는 거. 그 중에 하나 이제 금강산 관광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작은 스몰 볼, 스몰 D를 예. 저는 이제 창의적 해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중앙 정부가 나서서 외교 차원에서 또는 국제 정치 차원에서 해결되는 어떤 큰 규모의 것을 너무 의존하지 말고 네네. 좀 더 작은 그러니까 민간과 이런 지방 정부가 네네. 좀 나서는데 금강산 관광이 창구가 될 수 있다. 네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최강부 원장님 다른 생각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뭐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창의적 해법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 어휘가 갖는 느낌이 마치 꼼수를 부리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예. 특히 이제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금강산 관광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갖다 담고 있다는 차원에서 볼 적에 과연 한국이 지금 국제 공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인가를 의심케 할 수 있는 어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창의적 해법보다는 원칙에 맞는 해법을 추구하는 것이 바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 지사님께서 작은 교류를 통해서 변화를 이룰 수 있다. 그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과연 북한의 입장도 그런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금강산 관광 사업을 상호 교류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듭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약 195만 명의 관광객이 갔었죠. 그럼 195만 명의 관광객이 북한을 다녀왔는데 그럼 북한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접촉을 북한 주민과 했었을 것인가. 그리고 북한의 변화를 촉진해 왔던가. 저 금강산 관광지에 한번 갔었습니다. 예. 사실 거기서 별로 북한 주민과 접촉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이 갖는 의미가 초기에는 상당히 상징성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와 검토 하에 원칙에 맞는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금강산 관광이 가지고 있던 초기의 상징적 의미가 많이 사라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묘책은 사실 없다고 보시는 것 같고 원칙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시는 건 결국은 국제공조 안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결국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라는 거는 뭐 우리가 모든 문제가 잘 해결돼서 자동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북한이 원하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재개라는 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대북 지렛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먼저 썼을 경우에 과연 우리의 가장 안보에 직접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오히려 반대 방향에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굉장히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물칠 교수님. 예, 저는 이제 우리 그 최강 부원장님하고 좀 정반대의 의견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1998년 처음으로 이제 금강산이 열릴 때만 해도 그 오랜 이제 단절, 그죠? 그리고 또 남북한이 계속 갈등을 이제 빚어오다가 정말 이제 남북한이 그 남북을 잇는 이제 통로를 처음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 사업은 단순히 관광 사업이 아니라
오랜 단절을 이제 극복하는 하나의 첫 시도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195만 명이 이제 그 금강산을 방문을 했는데 사실 그 북한 주민들을 많이 접촉했죠. 이 금강산 사업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계속 그 금강산 인근에 있는 이제 고성군 그 마을에도 우리 그 NGO들이나 또 많은 사회단체가 직접 방문해서 농업 협력 사업도 했고 예. 또 금강산 현지에서 사회 문화 교류, 종교 교류, 이산 가족 교류 수많은 접촉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 남북한 주민 간에 많은 접촉이 있었죠. 그 접촉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또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게 되고 또 그 수학 여행이라고 해서 이제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이제 현장을 많이 갔거든요. 그 가서 처음으로 교과서만 보던 북한의 실상을 현장에 가서 직접 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그 당시에 이제 인터뷰도 많이 한 경험이 있는데 정말 많은 어떤 충격도 받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의 실체에 대해서 좀 더 자기가 이제 근접하게 된 어떤 계기를 갖게 된 거에 대해서 다들 뿌듯해했거든요. 예. 뭔가 이제 우리 민족으로서 감동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북한 변화 촉진과 관련해서도 사실 이 금강산 모델이 원래 이제 관광이라는 것은 이 폐쇄국가 또는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 대표적인 개방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개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관광을 하겠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개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거의 200만 명이 이르는 남쪽의 주민들을 받아들이고 어떻든 제한된 지역이지만 그 교류를 통해서 그 많은 변화를 한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또 후반부 얘기를 하겠지만 금강산을 통해서 북한은 많은 걸 배운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자본주의 관광을 통해서 자기들이 돈을 벌 수 있을까? 일본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인식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고객한테 더 어떤 잘 보여갖고 더 많은 관광객이 오게 만드느냐 이런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예. 있고요. 그런 측면을 주목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국제 공조라는 게 남북 공조하고 이게 서로 이렇게 잘 이렇게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국제 공조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그 자주권을 포기한 거랑 같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인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으면 더 좋죠. 그죠? 그 이제 지금은 굉장히 핵 문제 때문에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남북 공조를 통해서 국제적인 문제, 핵 문제라는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 국제 공조만 고집해 갖고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쟁점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해 주셨는데 남북 공조와 국제 공조의 문제, 선후 차이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만 그 부분은 뒤에서 쟁점으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지금 쟁점 다룰 건 아닙니다만은 다시 최강 부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여쭐게. 지금 이제 이물출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남측만 바뀌는 게 아니라 북측도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건데 전혀 이제 안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보시나요? 글쎄요, 북한의 과거의 행동, 지금까지 행동에서 변화가 있었는가라고 보게 되면 거의 나타난 게 없어요.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얻었던 것은 북한의 실상을 우리가 파악했다는 건 분명히 우리가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만약에 북한 사람을 갖다 그리려면 뭐 예를 들어 뿔 달린 도끼 모양을 그렸던 것이 북한도 가보니까 사람이 사는 거였더라. 근데 또한 반대로 어떤 게 있으냐. 저 국가의 북한 주민과의 차이가 얼만큼 큰 것인가는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교훈이 있었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과연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생각에서 그만큼 큰 변화가 있었나라고 볼 적에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보거든요. 아직도 북한은 통제되고 있는 사회이고 금강산 주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됐습니다. 별개의 사업들이 진행된 걸 잘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솔리 폭발이 그때 한참 문제가 많았죠. 솔리 폭발이 공동 방지하자 그랬지만 결국 안 됐어요. 그런 것이 아직도 관광서만 갖고 북한의 변화를 일으키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북한은 통제된 사회에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은 접촉을 통해서 그것이 씨앗이 돼서 북한 전역으로 퍼져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북한 중앙정부에 의한 당에 의한 통제가 강하다 보니 그걸 넘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우리가 바람을 갖고 있던 것과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는 걸 확인했다는 것이죠. 사실 따라서 보게 되면은 사회적 변화, 경제적 교류를 통해서 경제 사회 변화는 있어 뭐 조금 가져왔다 할지라도
정치 체제의 변화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오히려 더 통제력이 강화되고 집중된 사회로 진전하는 모습을 더 보여왔다라는 것을 볼 적에 그런 면에서 불균형된 교류였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제 또 뒤에서 나중에 이물춘 교수님이 아마 또 다른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은 최문순 지사님이 굉장히 적극적인 상태이시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쭐게요. 네, 네. 듣기로 이제 대규모 방북반단을 이끌고 금강산 관광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겠다고 하셨다고 네, 들었고요. 지금 신청돼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예. 금강산 관광 재개 도민운동 본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데 1차로 300분을 받았습니다. 그 신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이제 그분들을 가지고 이제 남북 미를 접촉해서 이분들이 금강산에 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예.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통일부에서는 허가하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입장이고, 예. 거의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이게 북쪽하고도 접촉을 해야 되고 미국에 가서도 또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건에 대해서만 어쨌든 만약에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북한과 미국까지 동의를 해준다면 요 네. 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제 거기서 일단 일종의 쐐기가 되겠죠. 예. 쐐기로 문을 열고 그 다음에 2차, 3차 계속해서 열게 되면서 이것이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좀 명백히 하고 남북미가 합의하는 상황으로 정리를 해가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북측하고는 어떤 방식으로 접촉이 되는 거죠? 저희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그쪽의 파트너는 이제 아태위라고 해서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라는 예. 조직에서 지금 현대아산하고 같이 하는 조직이 현대아산하고요. 담당 예. 조직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포함해서 또 민화협 뭐 등등 예.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민간 그동안 경로로. 그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김정은 위원장께서 10월 23일 날 금강산에 와서 여러 가지 좀 우리에게 불편한 얘기를 했지만 맨 뒤에 동포들이 오고 싶다고 하면 와도 좋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을 저희가 빌미 삼아서 예. 정식으로 요청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럼 미국 방문도 이제 예정이신 거죠? 네, 내일 예. 미국을 갈 예정인데요. 뭐 저희들이 가겠다고 그러지 않았는데 그쪽에서 뭐 초청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미국 조야의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하나의 돌파구가 있지 않으면 남북미가 이게 뚫기가 힘들다가 작은 돌파구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설득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미국은 만약에 설득이 된다면 어떤 네네. 방식으로 그 반대 액션을 보여주나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명확히 유엔 제재 대상으로 돼 있지를 않은 거고 또 그 뭉칫돈이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2013년에 미국이 제재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것이 뭉칫돈이 되지 않는 걸 설득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도 됩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매년 아까 최강 부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120만 명의 관광객이 가고 있습니다. 그건 제재 대상이 지금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10년 동안 195만이 갔으니까요. 그거보다 가는 인원으로 따지면 훨씬 적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모른 척 해버리면 될 수도 있고 그거 같이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방식이 있을 걸로 예.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강원도에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나서시게 된 이유는 지금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의 그 발언에 대한 대응인가요? 아니면은 원래부터도 좀 원래 고민이 있으셨던 우리는 건가요? 이제 우리는 이게 좀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이게 정치 문제가 아니고 삶의 문제고 생존의 문제고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명파일이라든지 현대아산이라든지 거기에 투자한 그 중소기업이라든지 세탁소 여러 가지 하신 분들이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태고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좀 더 희망이 있겠구나 하고 기다리다가 좀 지쳐가면서 이게 도로 올림픽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불안감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이런 캠페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에 와서 발언을 하면서 저희들도 주목을 좀 받게 된 거죠. 이미 이제 진행되고, 그러니까 강원도가 그렇습니다. 사실 또 많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 지사님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뭔가 이렇게 돌파구를 뚫기 위해서 좀 애쓰고 계신데 아까 최강 부원장님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이제 원칙에 안 맞는 일이 되거나 또는 뭐 심지어는 미국의 굉장히 잘못된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금강산 관광 사업이 중단되게 된 것은 결국 2008년 박광자 씨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지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박왕자 씨 사건이 해결이 안 돼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지사로서 가는 모든 분들에 대한 안전 보장에 대해서 뭘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엔 제재가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럼 네. 사실 그 전에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정부가 요구했던 건 뭡니까? 사건 조사하고 거기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확실한 조치를 해달라. 3가지가 아니었습니까? 3가지 어느 것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관광 사업을 중단하게 된 것이고 저는 뭐 유엔 제재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건 왜냐하면 유엔 제재와 상관없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유엔 제재가 들어서기 전에 우리가 제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목숨이 걸린 문제이고 안전이 걸린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답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관광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제2의 제3의 박왕자 사건이 발생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는가? 당시 98년에 북한이 우리한테 제공한 건 굉장히 포괄적인 신변 안전 보장밖에 없어요. 사회안전부가 한 것.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한다. 그건 굉장히 그냥 어찌 보면은 너무 포괄적이고 굉장히 모호합니다. 어떠한 형태로 보장을 할 것이고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제시가 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관광 사업을 재개함으로써 강원도 경제에 도움이 되고 하는 것은 뭐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따라서 저는 최 지사님께서 만약에 북한을 방문하신다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달라라고 저는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없이 만약에 가신다면 그런 지사로서 책임을 다 하지 못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 답을 하셔야겠네요. 이제 북측의 얘기는 그 당시에 사과했다.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했다는 게 그분들 얘기입니다. 현대 아산에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 자체가 고의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우발적 사건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고인이 되신 뭐 좀 유감스럽지만 박왕자 씨께서 경로를 이탈해서 해변에 나갔고 새벽녘에 그때 마침 발령을 받은 초병이 막 발령받으면 신참 초병이 와서 규칙대로 이제 발사를 하게 돼서 불행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고의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 저도 작년에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오시는 분들에 대한 신변 안전 보장은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뭐 최강 부원장이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그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대화가 지금 그 자체를 끊기고 남쪽하고는 어떤 얘기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신뢰의 위기까지 간 것에 대해서는 그 점이 좀 제일 안타깝고 지금도 좀 우리 정부도 어렵고 다들 어려운 상태가 된 게 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고 일단 뚫어보겠다. 그래서 대화의 장을 일단 만들자가 일단 더 목표이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좀 더 필요한 어떤 조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물출 교수님께 제가 여쭐게 김정은 위원장의 그 발언 싹 뚫어내라. 이게 이제 사실 되게 자극적이었잖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리고 시설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사실 이제 그 2008년에 관광이 중단되고 10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 우리 현지 시설들이 많이 낡을 수밖에 없었고 또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겉모습만 보면 괜찮은데 안에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그 시설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이게 녹이 설어 있고 뭐 곰팡이도 설어 있고 이제 엉망진창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이제 더 이제 화가 났던 것 같고 특히 또 바닷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모래바람에 의해서 이 건물들이 더 빨리 이제 부식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어떻든 지금 현장에는 금강산 현장에는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관광공사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문화회관 또 뭐 온정각 뭐 면세점이죠. 그다음에 온천장 이런 게 있고 또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산가족 면회소 그리고 서방소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현대아산하고 우리 기업들이 이제 현재 또 중소기업들이 투자한 그런 다양한 뭐 식당이라든지 노래방, 뭐 세탁소, 편의점, 뭐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골프장도 있었고요. 자, 이런 것들인데 어떻든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싹 드러내라고 얘기한 부분은 우선 저는 좀 그 상당히 이제 전략적인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 왜냐하면 이제 그 신년사에서
본인은 신년사에서 조건 없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고 얘기도 했고 우리 쪽에게 상당히 그런 이제 신호를 보냈는데 이제 뭐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도 지연이 되고 그러면서 대북 제재 완화의 기미가 전혀 안 보이잖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우선은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그 어떤 하나의 그 책략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든 이 금강산 관광이 완전히 철거되기 이전에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해라. 이제 그런 결단을 요구하면서 결국 이제 미국을 한번 더 설득하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한 발언 중에서 주목할 부분이 어떻든 이 철거를 하되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를 하라 그랬거든요. 예. 이제 합의를 하려면 협의도 해야 되고 뭐 그 현지에 있는 시설들이 그게 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기업이나 우리 정부의 재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함부로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이제 많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금강산 관광 그 현지 시설을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이거는 개인적인 단순한 상업적 차원의 그런 그게 아니라 정말 이게 정책적인 목표, 통일 정책이라든지 대북 정책 관련해서도 상당히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또 철거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이 초강수를 뒀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 보낸 메시지도 있지만 결국은 그동안 죽어있던 거의 빈사 상태에 있는 이 금강산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한번 남쪽에 한번 움직여봐라.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북측의 어떤 발언의 양식이라는 게 대체로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런 이중적 메시지로 해석하는 것은 저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문서 교환만 하자. 그다음에 2차 통지문에 대해서 아직은 답이 없는 상태로 보면 이게 압박을 더 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인가요? 아니면 오해받을 행동인가요? 사실 이제 그 북한은 일관되게 우리 남쪽에 대해서 좀 그 아주 냉랭한 반응을 예. 보여왔습니다. 특히 이제 2월달에 2차 그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결렬된 이후에 남북 관계를 재설정하는 차원에서 남쪽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뭔가 이제 굉장히 냉랭하게 되어 왔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번 금강산 그 시설 철거 지시도 내려왔던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참 잘 이제 그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결국 그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그 금강산 우리 남측 시설을 철거해버리면 일종의 이게 자해행위가 됩니다. 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큰 경제 발전을 위한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큰 그림을 지금 그려놓고 있는데 예. 여기서 이제 중단이 되고 일방적으로 철거한 게 전 세계에 알려지고 더군다나 중국에도 이제 알려지면요. 중국 기업도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금강산에 다시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언제든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겠죠. 왜냐하면 재산권은 남아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건물은 사라질지 몰라도 재산권은 계약에 의해서 이게 쉽게 파기가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선례입니다. 근데 그걸 김정은 위원장은 잘합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은 어떻게 보면 이제 평양을 비롯해서 전 지역을 지금 관광 특구로 만들어서 이 외국 자본을 지금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결국 이제 제재 때문에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제재 이후도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재가 영원히 이게 이렇게 지금 그 못 푸는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그런 일반적인 조치도 하겠지만 제재 이후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런 맥락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인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 봐야 되겠죠. 자, 이런 메시지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강관? 일부분은 저는 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나름대로의 그 북한 왜냐하면 저는 마지막 한 문장이 재밌었어요.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하라. 이 말은 사실 예. 왜냐하면 그걸 안 했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금강산 관광사업 할 적에 청산 절차에 대한 합의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그걸 준용을 해서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음임일출 교수께서 얘기했듯이 만약에 중국 자본을 끌어와서 금강산 관광지에다가 투자를 하고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지에서 개발한다고 했을 경우에 중국 자본을 끌어올려면 역시 국제적인 규범에 맞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달려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과연 얼만큼 한국을 설득해서 관광사업을 재개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볼 적에는 예.
재개보다는 더 압박에다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방 재개하지는 않을 거다. 않을 것이다. 예. 그러면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있거든요. 이미 우리 할 바는 다 했는데 나머지 너희가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 결국 금강산 관광 사업이 안 되는 것은 결국 남한의 문제이다. 남한의 책임이 크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본인이 굉장히 아령을 베풀어서 협의해서 하려고 했다하고 나름대로는 이제 리더십을 좀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남북 즉 거기서 과연 당국자라 그랬는지 예. 관계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자라고 할 때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현대아산을 의미할 것인가? 아니면 통일부 당국자를 의미하는 것인가? 둘 다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따라서 이것은 남북 관계를 운영해 나가면서 북한이 계속 그 우위에서 끌고 나가겠다. 그리고 남한에 대한 계속 압박이죠. 선택을 해라.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것이 금강산 관광사와 관련된 한국의 입장이 앞으로 남북 관계를 설정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져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전 여기서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 메시지를 보게 되면 민족공존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과거 김정일 위원장 시절이 민족의 사업이다. 그래서 교류 부분에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국가 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의 용어의 변화가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남북 이 소위 말하는 공동체라든가 협력 사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그렇게 큰 방점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내부의 이제 경제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보겠다라는 정도의 메시지인가요? 그렇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이제 제가 얘기할 적에 예. 아까 이제 우리 최 지사님께서 뭐 곧 미국을 방문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미국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민주공화 어느 당을 사람을 만나더라도 굉장히 이 사업은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라는 예.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거기에 관해 또 다른 임 교수님 얘기는 좀 뒤에도 좀 더 듣고요.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남북의 상황 자체가 어려워진 건 맞잖아요. 네, 특히나 네. 아까도 강원도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네, 네,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시나요? 우선 이제 현대아산이 제일 어렵죠. 예. 6조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지금 11년째 중단이 돼 있으니까 거기 뭐 직원들도 거의 다 해고됐습니다. 남아 있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만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예. 중소기업들 한 번에 뭐 40억 투자하신 분들 이런 분들 지금 뭐 외판원으로 다니거나 공사장에 일용직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은 거기 지금 한 4천억 정도 피해가 되는 걸로 추산되고 있는데 뭐 예. 그 당시에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빚을 얻어서 건어물상을 만들거나 기념품상을 내거나 이랬었는데 갑자기 딱 끊기니까 은행 빚에 쫓겨서 야반 도주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아도 많이 생겼고요. 이혼 가정도 많이 생기고 조선 가정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 지역 사회 자체가 이제 명파리를 비롯해서 그 지역 사회 자체가 지금 뭐 폐허처럼 그렇게 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개성공단 그 폐쇄 문제로 겪었던 그 중소기업들보다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상당히 좀 있겠네요. 네, 예. 기간이 뭐 훨씬 길기 때문에 예. 이제 뭐 이게 다시 시작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렇게 좀 심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럼 이문주 교수님, 그 북한 쪽도 사실은 약간 뭐 겉으로는 압박하는 자세지만 뭔가 급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피해도 있을 테고.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금강산을 우리 남쪽 기업에게 전세를 내준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10년이 넘도록 그 전세 비용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방을 빼가는 것도 아니고 월세 아닌가요, 전세보다? 그렇죠. 월세하고 월세 전세가 결합된 게 뿐인데 예. 이게 이제 10년이 넘도록 그 굉장히 이제 남대로 그 관광 가치가 있는 그 관광지잖아요. 예. 그걸 10년 넘도록 방치를 그렇죠. 예. 그 해놓고 있으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답답하겠죠. 그 자기들도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물도 우리 쪽에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또 사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한 수백 명 단위로 가끔씩 그 금강산을 방문했습니다. 사실 방문했는데 이 관광지라는 것이 좀 자유롭고 또 다양한 뭐 볼거리, 놀거리 이렇게 시설도 활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다 이게 자물쇠로 이제 잠겨 있는 거죠. 몇 개만 오픈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지 구실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비록 이제 자기들이 실수든 뭐 고의든 이제 관광객을 이제 피살하는 그런 사건, 피살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이걸 이제 그냥 방치함으로 인해서 보는 그런 기회병이랄까 피해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은.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답답한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지금 이제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관광이라는 개방 정책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하려고 하는 명확한 그 발전 전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원산 금강산을 묶어서 원산 금강산 국제 관광지대라는 이름으로 지금 개발을 준비를 해왔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이 지금 이제 원산의 갈마 해안지구라고 해안 관광지구라고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바다만 관광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바다하고 산하고 이렇게 함께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원래 기획을 했는데 예. 이 산이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 어떤 식으로든 금강산을 빨리 재개하려고 사실 지난 보수 정부 때부터 굉장히 노력을 했죠. 계속 시도를 했죠. 끊임없이 시도를 했죠. 금강산을 재개하려고.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원산과 금강산은 강원도란 말입니다. 예. 우리의 또 반쪽이잖아요. 강원도의 또 반쪽인데, 결국은 남쪽 관광객들이 올라와줘야 이게 성공하는 프로젝트거든요. 예. 뭐 중국에서 관광이 온다 그래도 제가 그 한번 중국 그 이제 세미나 때문에 갔었더니 이분들이 금강산 다녀오신 분이 있었어요. 중국 분들이. 이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평양에서 원산까지도 예. 그 접근성이 안 좋다. 한 3시간 걸리죠. 또 원산에서 금강산까지 또 2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평양에서만 금강산 가는데 5시간 넘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남쪽 관광에 가야 이 살아나는 프로젝트다. 예. 그런 맥락에서 이 김정일 위원장이 이렇게 더 애착을 갖고 있는 거죠. 예전처럼 이제 배 타고 이렇게 동쪽에서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 그래도 가장 적합한데, 그러려면 남쪽 강원도 쪽에 이제 뭔가 그렇죠. 의존해야 우리는 되는. 왜냐하면 배로만 간 게 아니라 육로 관광을 실시하면서 한꺼번에 대규모 인원이 들어갔었죠. 예. 그래서 하루에 한 3,000명까지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이 관광 사업을 한 이래 하루에 이렇게 많은 관광객을 받아들인 사례는 금강산이 유일합니다. 예. 자, 그럼 이게 이제 뭐 뒤에 가서 좀 더 이제 대안은 논의하겠습니다만, 일단 이게 원래는 이제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었던 게 유엔 제재 대상으로 사실 더 더해졌잖아요. 지금 이 유엔 제재 대상에 어느 정도까지 해당된다고 봐야 되나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2013년에 들어왔죠. 2094. 거기서 이제 뭐냐면 현금 뭉치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금지가 되어 있는 거죠. 예. 그것이 하나 있고,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중요시해야 될 것은 미국이 취하고 있는 간접 제재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북한에 대해서 금융 거래를 할 경우 그 금융기관 자체도 미국의 은행과 거래할 수 없다. 그건 세컨더리 보이콧. 세컨더리 보이콧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유엔 제재만으로 따져볼 적에 개별 관광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약속한 게 뭡니까? 매년 200만 명의 중국 관광객을 보내주겠다. 결국 개별 관광이지만 사실상 단체 관광이죠. 그런데 이제 가서 개별적으로 입국료를 내죠. 근데 우리가 어느 나라 들어갈지 비자 관련된 비용을 내는 경우가 있어도 그 나라 들어간다고 돈을 냅니까? 근데 우리 과거에 금강산 관광할 때 보게 되면 1인당 제가 기억하기에 50불에서 80불씩 아예 돈을 내고 그것을 나중에 한꺼번에 줬죠. 이러한 형태로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약간의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은 지금과 같이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볼 적에는 이건 제재 대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결국 유엔 안보리에서 전문가 패널에서 이것을 논의하게 될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저는 그 잘못했다가는 우리 금융기관까지 제재 대상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아까 우리가 나중에 다시 또 얘기할 시간이 있겠지만 핵 문제에서 진전만 있으면 굉장히 해석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딱 막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얻는 것보단 잃는 것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고, 아까 이물줄 교수께서 참 말씀하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 관광 사업을 통해서 북한 경제를 활성화하고 외화벌이를 하겠다. 그럼 우리가 역으로 그런 관광 사업을 갖고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급히 갈 필요가 없다.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 당신이 이렇게 관광 사업을 원한다면은 자 원인부터 따지자. 신변 안전 확실히 보장을 하고
그다음에 북핵 문제에서 해결 방안을 좀 제시하고 왜냐하면 사실 지난 한 1년 반 동안 미국의 행정부를 잘 보게 되면은 제재는 유지하려고 했지만 약간 접근법의 유연성이 보여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해석해서 북한이 조금만 유연성을 발휘해주면 이게 해결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성급하게 관광 사업의 재개는 북핵 문제 해결을 더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에게도 불리하게 적용할 수도 있다. 결국 우리가 남북 교류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틀 자체가 와해돼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관광 그리고 가서 직접적으로 뭐 이제 지불하는 거 이런 것까지는 제재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금융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인 것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제재가 엄격하게 해석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평양을 2번 갔다 왔는데요. 평양 거리에 관광객들이 넘칩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깃발 들고 여기서 흔히 보는 깃발 들고 쭉 따라가는 그 관광객들이 중국이 120만 대라도 좀 단체 관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50만 원, 100만 원씩 내서 가는 거. 그다음에 유럽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제가 한 사람 붙들고 물어봤는데요. 네덜란드, 스페인, 뭐 유럽 전역에서 옵니다. 그분들도 다 여행사를 통해서 오는 건데 이거를 벌크 캐시, 그러니까 뭉치돈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뭉치돈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도 예를 들어 제가 금강산을 가면 숙박비, 그다음에 식비, 기념품 사는 비용 이거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현대 아산한테 내고 그것을 그쪽에 지불하는 거죠. 제가 쓰는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재를 하려면 전 세계를 다 해야 되는데 뒷문이 엄청 크게 열려 있다. 그냥 우리만 못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교포들은 갑니다. 일본에서도 가고요. 우리만 못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북쪽에서 자꾸 물어보는 거는 북쪽에다 자꾸 이중적이고 모순된 메시지를 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나 가서 웃으면서 악수하고 돌아와서 목 조르는 거죠. 바로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려면 약간 자기들이 배신감 같은 걸 느끼고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르다가 차차차차 시간이 가면서 실질적으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 그럼 올림픽 전으로 돌아가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것들을 좀 정리를 확실히 이제 어느 입장에 서냐에 따라서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북핵 문제도 그렇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상당히 근본적인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뭐 이모측에서 좀 덧붙이겠어요? 이 제재 문제를 제가 또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벌크 캐시 조항이 있는데 이 벌크라는 게 액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합의된 게 없습니다. 벌크라는 게요. 그건 제가 직접 제재위원회 그 전문가 분이 저를 만나러 왔기 때문에 직접 물어봤는데요. 벌크의 기준이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최강 부원장님 말씀에 제가 이제 공감이 가는 것은 어떻든 이거는 지금 상황을 전제로 금강산을 열겠다는 게 아니라 비핵화 관련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비핵화 관련해서 좀 진전을 어떤 하나의 추동하는 하나의 촉매제로서 금강산 관광을 활용하겠다는 그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금강산 열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금강산 관광을 금강산 관광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이른바 상응 조치, 북한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응 조치 하나로서 금강산 관광을 이용하겠다, 활용하겠다. 그런 의미를 받아 주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제재라는 것은 이게 이제 상당히 정치적인 또 결정에서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특히 이제 미국의 판단이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이제 통하긴 하지만 결국 미국의 생각이 가장 또 중요하니까 그 제재위원회를 또 움직이는 가장 큰 그 어떻게 보면 세력이 또 미국이니까 그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제재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 관련해서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진전된 그런 어떤 그 양보의 어떤 입장을 보여줘야 금강산을 좀 더 수월하게 열 수 있다. 그건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물출 교수와 제가 동의한다는 것은 이제 반가운 것이고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부의 메시지가 그렇게는 안 나왔다는 거죠. 핵 문제와는 거의 무관하게 금강산 관광 사업을 재개하려고 하는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반발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이물칠 교수께서 얘기했듯이
비핵화의 진전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금강산 관광 사업을 재개할 수 있고 좀 더 과거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한다면은 미국도 이 사업에서 근본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재는 해석의 문제가 있어요. 국무부 1층에 가게 되면, 저 구석에 가게 되면 소위 말하는 저승사자들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뭐냐? 제재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북한의 돈의 흐름이라든가 어디를 아파할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직 자체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활동이 거의 지금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아까 최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중적이다라고 좀 반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제재 안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북한과 계속 대화를 하겠다.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북한이 이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고 대화에 응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저승사자들의 입김이 커질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북한이 인식하기 바랍니다.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넓힐 수 있는 뭔가 상호 액션들이 좀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 관광, 평화로 가는 여건이라고 유엔이 부르고 있긴 한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먼저 어떤 식의 선행 조치들이 이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후반부 토론에서 좀 더 해법 측면에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열린 토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묻는다, 듣는다, 통한다. KBS 열린 토론.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들으면서 답답한 부분은 없으신가요? 궁금한 점은요? 그렇다면 함께 토론에 참여하시죠. 유료 문자 샵 973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BS 모바일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듣고 계신 KBS 열린 토론은 매일 밤 1시에 재방송됩니다. 자, 그럼 토론 진행되는 동안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의견 몇 가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안녕하십니까. 문자캐스터 정의진입니다. 금강산 관광 창의적 해법은에 대해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콩으로 의현님, 우리야 하고 싶지만 미국이 문제 아닌가요? 금강산도 가고 개마고원도 가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단되기 전에 금강산에 갔었는데 앞으로 금강산을 여행하게 된다면 해외여행을 하듯 북한의 거리, 우리 동포의 삶도 보고 그런 여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콩으로 커피조아님, 박왕자씨 피살에 대한 북한의 사과부터 받고 논의해야죠. 우리 국민의 안전 보장이 먼저입니다. 콩으로 장영호님, 비핵화 타결 없이는 개성공단, 금강산도 과감히 포기를 해야 합니다. 비핵화 타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기회입니다. 콩 아이디 K7585로 시작하는 분, 북한에 퍼준다고 하는데 근거 있는 비난인지 묻고 싶네요. 조금 더 잘 사는 우리가 조금 베품으로써 그들이 조금 너그러워진다면 대가로서 충분한 거 아닐까요? 콩 아이디 K7503으로 시작하는 분, 미국인이나 다른 외국인들은 북한 관광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순수한 관광은 할 수 있지 않나요? 미국에 너무 의존 말고 우리끼리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1967님, 금강산 관광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순전히 북한의 핵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때문에 남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데 북한은 남한을 원망합니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전향적으로 핵을 포기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평화롭게 사는 길을 찾는데 협조해야 합니다. 7227님, 금강산 관광 다녀왔는데 북한 주민은 식당 종업원밖에 못 받고 말도 섞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해주셨고요. 5460님, 남북축구 경기 하나만 봐도요, 북한은 변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만 마음이 바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천천히 기다리죠. 9887님, 저는 2007년 칠순 때 노부부가 큰맘 먹고 다녀왔는데 중단돼서 안타깝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마음을 바꾸기 바랍니다. 콩으로 이다두님, 금강산 관광 재개는 오랜 수건이라고 봅니다. 어떤 방식이든 교류를 위한 물꼬를 틀 생각을 해야지 제재 중이니 이에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교류를 시작해야 독일과 같은 다음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모두가 시민 노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KBS 열린 토론 금강산 관광 창의적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이물출 경남대 교수,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후반부 토론 진행할 텐데요. 뭐 몇 가지 이제 이미 논의가 된 내용들은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이 창의적 해법이라는 게 어떤 걸 도대체 고려하는 걸까? 아까 이제 최강 부원장님은 이상하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 이물출 교수님 어떻게 짐작하시나요? 예, 사실 이제 그 창의적 해법이라는 것은 이전과 다른 접근을 하겠다는 의미가 일단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환경이라는 게 이제 그 앞서서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과거처럼 뭐 과거에 이제 좀 비판받았던 그런 관행들을 만약에 재개할 경우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북한도 많이 변했고 북한도 이제는 과거의 북한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또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지만은 북핵 문제가 훨씬 더 지금 심각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 국제사회 제재가 과거보다 훨씬 또 높은 상태고 이런 환경들 이제 그러면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그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했는데 그 생각을 다시 번복해서 금강산을 다시 재개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창의적 방안이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창의적이라는 게 결국 이제 북한하고 협의를 하면서 북한이 수용해야 이 창의성이 인정을 받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내용을 지금 정부가 공개를 못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협상할 중요한 카드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떻든 우리 정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그 현대 아산이라든지 또 관광공사 이 다양한 또 주체들이 있거든요. 그 금강산 관광에 참여하는 그 주체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북한을 최대한 설득해서 비핵화도 진전시키면서 이 금강산 관광을 이제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창의적 해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또 신변 안전 문제 계속 나왔는데 이거는 대전제입니다. 네. 스몰 관광을 하든 뭐 빅 관광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단 한 분의 관광객의 어떤 생명은 다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분들 신변이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북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수긍이 될 때 관광이 재개될 겁니다. 그건 아주 분명한 제가 뭐 정부 자문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뭐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국제사회 여론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내 여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많은 분들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우려사항,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우선 북측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금강산 관광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의 목표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방안들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건 협상 카드이기 때문에 아직은 명확하게 뚜렷하게 보이지는 없지만 적어도 북한의 태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방향, 요게 이제 일단 중요한 거고 당장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 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최강 부원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 발언 이후로 이게 철거하도록 놔둘 수는 없고 그렇다고 실제로 철거가 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뭔가 액션은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비핵화라든가 이런 식의 문제하고 연계는 되지만 당장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뭔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는 우리 정부가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데 굉장히 대화 쪽이 일단 먼저 대화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전통문을 보내고 북한에 대해서 대화에 나와라 얘기하는 것이는데 글쎄 그것이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 10월부터 사실상 남북 대화는 단절돼 왔고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 관계자와 협의해서 해결해라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거의 이제 보니까 좀 막하는 말로 하면 좀 자기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 실질적인 대화 의지는 없다. 자, 금강산 관광 사업은 끝난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에 던졌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그 상징성을 두고 또한 그 남북 간 주민 간의 접촉에 대한 어떤 그런 로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깨달아야 될 시점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북한의 의도가 따로 있겠죠. 뭐 아까 그 이물출 교수 얘기했듯이 금강산에서부터 원산 갈마까지 이어지는 큰 관광 사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로 생각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만약에 당국자라면 창의적 해법이라는 것은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요구를 북한이 수용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사실 재밌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스타일은 김정일 위원장과 굉장히 다르죠. 왜냐하면 어찌 보면은 첨단 쪽 아니면 관광 서비스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쪽에서 접근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창의적 해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금강산 관광 사업을 재개해야겠다라는 그 당위성을 갖고 뭐 당위성이라고 얘기해도 우리 최 지사님께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실 겁니다. 사실은 이제 강원도민들은 상당히 고통을 많이 그렇죠. 받죠. 예, 예. 근데 뭐 그걸 이해하면서도 급할수록 천천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관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초를 잘 다지는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속한 관광 사업의 재개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에 네,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저도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우리 최강 부원장님처럼 정말 이게 좀 더 완벽하게 이 걸림돌들을 제거하고 관광을 재개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면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그 당장 남청 시설을 철거하겠다고 지금 통보를 한 상태라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서둘러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북한은 그 미국하고 핵 협상을 하면서 올 연말까지 그 새로운 셈법을 갖고 오지 않으면 뭐 자기도 또 새로운 접근을 하겠다, 새로운 길을 가겠다 지금 이렇게 또 경고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 새로운 길이라는 게 대부분 또 뭐 내년에 또 군사적 긴장을 또 고조시키면서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리스크 관리. 그렇죠. 예.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북한하고 접촉하고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비핵화 접전도 모색하고 금강산 관광도 살리는 그런 식으로 가야지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예.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서 긴장된 상태에서 계속 시간만 지금 끈다는 것은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 문제 해결을 못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는 저는 우리 최문수 지사님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입장인데 좀 이렇게 지방 정부에서 비정치적으로 접근을 해서 일정 부분 미국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 예. 그렇게 해서 작은 물꼬를 열어서 그 물꼬가 나중에 큰 물꼬를 만드는 거. 그게 지금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북한을 1, 2년 상대한 게 아니라 지금 수십 년간 상대를 해봤는데 예. 결국 북한 니들 저 비핵화부터 먼저 하고 뭐 신변 안전부터 먼저 하고 모든 걸 요구하면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문수 지사님. 예, 예. 그런 맥락에서 이제 좀 그 가끔 우리 쪽의 도발도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최문수 지사님이 진행하시는 게 아까 얘기하셨던 이제 작은 어떤 출발 네, 이런 네. 것들의 좋은 징표가 될 수 있고 외래 계기도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눈치 없이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뭐 창의적인 해법이라고 해서 뭐 번쩍하는 해법이 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연말까지 제가 알기로는 연말까지 남쪽 정부와는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 이미 예.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신뢰를 잃어버려서 미국하고만 하겠다는 게 이미 공언이 됐죠. 그럼 남쪽하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동안에 대를 이어서 남북 교류를 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 잘 모르지만 예. 우리 뭐 남북 그 교류 단체들 또 지방 정부들 중에서 뭐 작은 지방 정부들이 있습니다. 뭐 양구라든지 속초라든지 이런 예. 지방 정부들. 그다음에 뭐 기업들. 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전부 다 끊겼습니다, 지금. 그 끊긴 데는 북쪽의 이유도 있지만 우리 쪽의 이유도 있습니다. 1차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 했을 때 우리가 막 바람이 불어서 막 북쪽에 가겠다고 했을 때 다 차단했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보기엔 이건 뭐야?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그렇게 와서 서로 간에 잘못이 있어 이렇게 온 건데 지금이라도 빨리 민간 교류 그다음에 그동안에 대를 이어서 해왔던 교류를 부지런히 하게 해서 서로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게 좀 빠른 길이 아니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런 쳐서 한 방에 모든 것을 그 저쪽에서는 리비아 방식이라고 하죠.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북쪽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네. 제가 이제 최 지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네, 거는 네, 네. 소위 말하는 바텀업 어프로치는 네.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북한이 원하는 건 탑다운 방식이죠. 위에서 해결해야지 지방정부 주민 간의 접촉을 갖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식의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지금 북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네. 보게 되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원하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저도 이제 상당히 그런 밑으로부터의 변화, 접촉을 참 바람직한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추진해 왔는데
그것을 거부한 것이 북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민간 교류를 통해서 북한 사회의 변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데 불행히도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북한 중앙정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지도 체제 하의 특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3자가 남북 미가 세 곳이 다 그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요. 또 우리 정부도 지금 가능하면 중앙정부에서 이걸 함께 가려고 그러고 그래 지금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서 3자가 지금 교착 상태 병목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돌파구도 없이 이 3자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생각하는 시차가 각각 다릅니다. 우리 북쪽에서는 그 연말까지 하겠다 그러고 또 미국에서는 내년 11월에 대선이 있으니까 좀 더 끌고 가려고 그러고 이게 시차가 다 달라서 이 시차의 틈새를 메꿔야 되는데 그 틈새를 메꾸는 게 저는 이런 금강산 관광 같은 스몰 보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게도 이게 어느 정도 지금 탑다운 방식을 원하는 게 북한이니까 이게 사실 이런 파트너 밑에서 하는 교류를 왜 북한은 원하지 않지 않냐라는 게 이제 그 최강 부원장님의 말씀이신데 뭔가 이렇게 근데 기세가 제 보이시나요? 생각은 제가 접촉한 북한 사람들은 이건 한마디로 요약하면 금강산 관광 하나 해결 못하나? 와 그렇게 미국 눈치를 보나? 이겁니다. 그거 하나도 해결을 못하느냐 이거죠. 그 불만이 있는 겁니다. 뭐 한 가지라도 남북 관계가 뚫리려면 하나의 돌파구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북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제 병목을 돌파하는 돌파구로서 저희들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사실은 비핵화 협상의 문제가 뭐 제일 중요한 키이긴 한데요. 이문추 교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일단 뭐 북한은 연말까지 이렇게 시한을 선정해 버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이 급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북한이 미사일 이제 관련된 이런 도발도 좀 있었고 이 상황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 북한의 이제 목표는 명확합니다. 그 어떤 식으로든 미국하고 핵 협상을 잘 진행을 해서 자기들의 경제 발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거. 그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목표입니다. 그 지난해부터 일관되게 추구해 왔는데 결국 이제 이 비핵화 관련된 그 북미 간의 조건 차이 때문에 지금 한 발짝 지금 나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은 이 핵과 미사일 무력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민들이 그 이전보다 나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모습을 자기가 보여줘야 자기의 정통성이 더 보장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경제를 위해서 평화로운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이 평화로운 환경이라는 게 결국 미국과 협상이고 그 핵 협상을 잘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을 압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지금 신형 무기를 계속 그 발사하고 실험하고 지금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완벽한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기도 자위적 국방력은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 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뭐 계속해서 논의돼 왔던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게 약간 이제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이라는 걸 지렛대 삼아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경제, 그 다음에 체제 안전 보장 이게 이제 북한의 목표다. 그럼 핵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반면에 미국의 시각이나 또 이제 다른 쪽의 시각에서는 북한은 최종 단계를 그걸 원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 같거든요. 미국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싱가포르 정상회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입장 차이가 나왔죠. 분명히 나온 건 뭐냐면 미국의 입장 차이는 뭐냐면 포괄적 합의 이후에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것까지 완화가 됐어요. 일괄 타결에 한꺼번에 다 예를 들어서 볼튼이 얘기했듯이 1년 만에 다 비핵화 완성하겠다. 이 입장에서 많이 후퇴했어요. 관리하겠다.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 보장까지도 우리 해줄 수 있다. 공간 설치하겠다. 제재 거기에 따라서 상응하는 수준의 제재를 완화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까지를 보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북한은 뭐냐 비핵화에 대해서 영변 플러스 알파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지난번 김명길 얘기한 건 뭡니까? 하노이 때와 같은 수준의 제안을 다시는 우리로부터 기대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럼 어디로 보게 되면은 북한의 입장은 더 강경해졌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도 유연성을 발휘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죠. 예를 들어 지난번 스톡홀름 실무협상 끝나고 난 다음에 비건 대표는 뭐라 그랬어요? 2주 만에 다시 협상을 하고 싶다. 북한은 전혀 지금 답을 안 보이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 다녀왔을 때 느꼈던 거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북한이 답을 안 한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 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 아니면 그걸 위해서 핵을 갖겠다,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신고를 하고 보유 기간을 인정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그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만 입장 변화를 강요하고 있고 본인은 입장 변화를 강요하고 있지 않죠. 근데 예. 우리로서는 지금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과연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그럼 이물주 교수님 보기에 이렇게 북한이 외로도 강경해진 것 같다. 근데 뭐 이런 얘기가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함과 함께 예. 이제 국정원에서 나온 정보인 것 같은데 다음 달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목표다. 이제 이 표현도 참 약간 좀 재밌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최강 부원장님 말씀이 일단 맞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말씀 안 하신 부분이 뭔가하면 이제 북한이 지금 상당히 불만인 그 핵심 요소는 선 비핵화 후 보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이전보다는 좀 유연해진 것은 북한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하면 그런 진전된 양보안을 미국이 내놓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계속 보이니까 이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단계적으로 합의하고 동시적으로 이행해야 된다는 이 원칙에서 지금 미국이 지금 협조를 안 하고 있다.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서의 문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3차 그 북미 정상회담은 지금 북한과 미국 모두가 원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방금 저희들이 얘기 나눴지만은 이런 이견 차이가 어느 정도 조율이 돼야 이게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 어느 정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어떤 차별화된 업적을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정상회담만을 위한 정상회담은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실무회담 막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우리가 긴 북미 간의 역사를 보면 좀 이례적이다 할 정도로 서로 뭔가 절충점을 만들어서 타협을 하고자 하는 양측 간의 의지는 존재한다. 그죠? 그렇지만은 이제 일방적인 양보는 못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제 서로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올해 내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더 늦어져서 내년 초에도 열릴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런 맥락에서 아마 국정원의 판단도 그래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오늘 또 최문순 강원도지사께서 또 추진하고 계신 일들이 있으니까 네네. 바라시는 바, 기대하는 바 또는 부탁하고 싶으신 바 있으시면 말씀. 저희들은 뭐 절차와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작년 평창 올림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예. 이런 마음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ICBM을 완성하는 게 불과 올림픽 전에 한 2달 전에 이렇게 쏘아 올렸었거든요. 예. 너무나 긴장이 크고 올림픽을 연기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논의까지 IOC에서도 있었을 정도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살려가야 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인 거죠. 그 과정은 윗분들이 알아서 하는데 따라가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는 요 작은 소망도 함께 좀 배려를 해주십사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어떻게 배려해 주시면 좋을까요? 우선 이제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스몰 볼드 이렇게 지금 남북이 그냥 가만두면 스스로 할 수 있는 데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다 막혀 있거든요. 근데 신뢰를 갖고 저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작은 것들이 남북 유소년 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풀어서 좀 저변에서부터 신뢰를 확대해 가자 이런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은 금강산 관광 창의적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이물출 경남대 교수 세 분 모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여해 주신 시민 논객,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토론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합의의 길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